오늘은 전 세계 주택시장의 흐름과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죠. 사실상 제가 부동산 임장을 다니거나 어느 지역의 상권이 좋고 교통이 좋고 이런 걸 일일이 분석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제에 나름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 세계적인 추세와 그리고 거시적인 흐름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 영상 때 인사를 안 드리고 시작한 것 같은데 평소 하던 것처럼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전세계 주택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상 세계 주택시장은 크게 4개 나라로 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개 나라는 무엇보다도 그 첫 번째로는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야 하고,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나라를 4개를 꼽아보면 1위는 과연 중국이 될 것 같고, 2위는 미국, 그리고 3위는 유로존의 국가들, 그리고 4위는 인도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무엇보다도 인구는 14억 명이 육박하고 GDP는 세계 2위로서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죠. 2위는 단연 미국입니다. 미국은 GDP 세계 1위 국가로서 그리고 세계 초대강국으로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무시할 수 없는 나라죠. 그리고 유로존의 국가들은 인구가 5억 명에 육박하고 GDP는 세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들 나라의 이 영향력은 세계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위는 인도인데, 인도는 지금 가장 급성장하면서 떠오르는 나라로서 인구는 12억 명에 육박하고 2030년, 40년이면 중국의 인구를 돌파한다고 전망이 되고 있죠. 결국 저 깍시는 이 커다란 이 4블럭의 나라가 결국 지구촌의 경기를 좌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 나라가 인프라, 건설, 주택시장이 활성화될 때 그 파급 효과는 어떨까요? 과거 중국의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8에서 거의 14%, 15%까지 급성장을 하는 시기에 유가는 20달러 수준에서 거의 120달러까지 급등을 하였고, 덩달아 주가는 지수 1000에서 5500까지 급성장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부동산 또한 증가를 했겠죠. 이 차트는 지금 과거 2001년의 차트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증가율을 보더라도 2008년 고점까지 거의 10%가량 급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 이 중국의 경기가 활성화되고 중국이 이 삽질 경제가 살아나고 이들 경제의 건설 인프라가 활성화되니까 전 세계 공장급인 중국의 이 삽질 경제가 살아나니까 이 공장이 팔팔하게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름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자재값은 더 올라가게 되고, 주가는 상승을 안 할래야 상승을 안 할 수. 그럼 중국의 현재 주택 경기는 어떨까요? 위의 차트는 중국 주택가격 지수이고 아래는 중국의 통화량 증가율 차트입니다. 2013년 1월과 2014년 1월에 통화량 증가율이 10%대를 유지할 때, 이때 당시에 부동산 이 상승률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015년 7월경에 이 다시금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면서 통화량을 급하게 늘렸을 때에도 이 주택가격 지수는 덩달아 급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반면 2016년 7월에 시진핑이 이 급등에 따른 부동산 급등에 따른 규제가 재강화될 때에는 한때 이 주택가격 지수는 하락을 하다가 현재는 다시 반등 추세에 놓여 거의 10%가량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현재 2019년에 중국은 소비 활성화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이 부양책 강화를 유지 중이고, 언론의 사례를 보더라도 중국은 유동성 확대를 현재 진행 중이며, 중국 인민은행은 작년 역주기 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
확대를 계속 실시하겠다. 그리고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수차례 언급을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한 지방정부 자금 부족 현상 및 이 유동성 지원에 대해서도 수차례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이런 추세는 미중 무역 협상의 이 갈등 해소법을 찾지 못하면서 이 경기 부양 강도는 앞으로 더 강해질 것으로 적각시는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현재 주택 경기는 어떨까요? 좌측의 차트는 미국의 케이스 실러 지수 차트이고요. 2012년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참고로 케이스 실러 지수는 미국 주택시장의 이 가격 동향을 나타내는 경제지표로서 정식 명칭은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됩니다. 이런 차트를 보게 되면 미국은 12년도 이후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 꾸준하게 상승한 그 원인에는 미국은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지속 겪으면서 이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걸로 보입니다. 또 오른쪽의 차트를 보게 되면 미국 주택가격 및 하단의 미국 통화량 증가율을 보더라도 2000년도 초에 미국의 통화량이 증가할 때 주택가격 지수가 상승을 하였고, 그리고 2008년쯤, 2007년쯤에 이 리먼 파산에 따른 경기가 급하게 위축되었을 때 이 미국은 통화량 증가에 힘을 썼었고, 그때 당시에 이 후행에서 주택가격 지수가 상승을 하고 2010년도에도 통화량 증가율이 가파르게 증가할 때 이 후행에서 주택지수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현재는 지금 미국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동결 및 인하 추세에 있고, 현재까지의 이런 통화량 증가율 감소 흐름은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추세에 따른 이런 통화량 증가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급드리고 싶은 점은 현재 추세의 흐름이 과거 2006년도와 좀 비슷하다는 점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유로존의 현재 주택 경기는 어떨까요? 유로존의 주택가격 지수와 이후의 통화량을 또 보게 되면 08년도에 급격한 이 디버레이징을 바탕으로 이 통화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니까 2008년 이후에 주택가격도 이 정체를 하고 꾸준히 하락을 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유로존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유럽 총재인 이 마리오 드라기는 유로존의 상당한 경기 부양책 유지가 필수하다는 이 입장을 확실하게 유지하고 있고, 예상보다 늦은 경기 회복에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통화량 추세는 계속적으로 완화 추세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유로존 내 독일과 프랑스의 주택 경기를 좀 개별로 살펴볼 건데, 독일은 유로존 내 GDP 1위 국가이기도 하고 프랑스는 유로존 내 GDP 2위 국가이기도 하죠. 그런데 같은 유로존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경우 지속적으로 이 상승하는 국면을 유지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2016년에서 2012년까지 반등을 하다가 다시 15년, 16년까지 이 저점 형성 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유로 내에서도 이 회원국별로 차이가 있고 2015년까지 이 급격한 유로존의 레버리징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상승하는 모습이고, 독일 주택지수는 꾸준히 금융위기 후에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의 주택 경기는 어떨까요? 인도의 주택지수는 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와 다르게 반면에 2016년에 화폐 가액을 단행함으로써 이 통화량이 급감을 하다가 주택시장은 위축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7년에 화폐 개혁 후 현금 감소가 이 원상 복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인도 주택시장이 가속화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도의 모디 정부는 적극적인 외자 유치와 공업화를 실시하고 있고, 유동성 확대와 금리 인하 그리고 경기 부양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한국의 주택 경기는 어떨까요? 위의 차트는 200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의 한국의 주택 가격 지수이고요. 아래 차트는 한국의 통화량 증가율입니다. 통화량 증가율이 2008년까지 계속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지수는 상승을 하였고, 16년에도 통화량 증가율이 감소하는데도 지금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다만 2018년 말 들어서 정부의 이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다소 조정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주택지수와 우리나라의 통화량 증가율이 아닌 중국의 통화량 증가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중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증가할 때 이 한국의 주택지수가 증가를 하고, 또한 2014년과 2016년까지 이 통화량 증가율이 완만하게 증가할 때 부동산 주택지수도 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2016년에 중국의 디버레이징과 이 부채 감소를 목적으로 실시된 이 긴축 흐름과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나름 완만하게 상승을 했던 모습이고, 현재는 이 지속적인 규제 정책으로 인해 이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어 조정을 띠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경기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부양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전 세계를 통틀어 보더라도 한국만 유독 부동산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고, 오로지 한국만 부동산 대책을 시행 중이라는 거예요. 왜 유독 한국만 부동산 억제에 올인 중일까? 유럽과 중국, 미국, 인도를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경기를 부양 중인 현실은 제가 앞서서 많이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국가별 부동산 가격 지수를 보더라도 2010년에 이 100을 기준으로 2018년 3분기의 가격 지수를 나타낸 것인데, 2010년을 100이라고 본고 2018년 3분기를 174.9라고 본다면 이 인도 국가의 나라의 매매 가격 지수는 74.9%가 성장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부동산 가격 지수는 2010년에 비해 14.6% 상승했고, 선진국은 16%, 신흥시장 국가는 14%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반면 한국은 104.56%로 같은 기간 중 4.56% 오르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를 다시 말해서 설명해 보면,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 증가 추세가 그렇게 가파른 추세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였고요. 그래서 끝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 첫 번째로는 인구 및 그 GDP 세계 규모의 나라의 이 주택시장은 지속적으로 이 상승 국면에 있다는 것이고요. 중국도 이 10%대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유로도 지속 상승 중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주택시장의 상승 국면을 보니까 이 통화량 증가율과도 연관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제 깍씨가 언제나 항상 언급했듯이 이 경제의 에너지는 돈이 되는 법이니, 이 돈이 경제에 풀리게 되면 그에 관련해서 이 경제 지표에는 선행하든 후행하든 어떻게든 지표에 반영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중국, 유럽, 미국, 인도 및 이 전 세계적으로 이 큰 나라들의 이 완화적인 통화정책 추세는 결국 부동산 상승 추세는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의 경우 이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보다는 이 세계화 부동산 붐에 이 초점을 맞추어 투자하는 것이 좀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주식으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이 내수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수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이 세계 경기의 흐름과 같이 상층해서 판단해 볼 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PPT로 정리하여 발표하면서 좀 행설수설한 부분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자료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깍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